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탄소 중립을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탄소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좌절감을 느끼진 않으셨을지 염려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희망을 찾으려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예전보다 많아져서 발생하는 온실효과가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왜 예전보다 많아졌을까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자연히 흡수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학 언론에서 시장 시스템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이 기후변화라는 이 엄청난 문제의 원인이라면 왜 시장 시스템은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지 않도록 조절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야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공유지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두 종류의 재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시장에서 거래되기 힘든 재화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시장재와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공공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이 소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맑은 공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화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만 그 개인이 재화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공유지 비극인 것입니다. 공공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를 비극이라고 부를까요? 간단히 말하면 공공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공유지 비극입니다. 어떤 재화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은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산됩니다. 그에 반해 공공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에 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않고 누구도 공공재의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재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공기나 바다, 물, 안정된 기후와 같은 것들은 원래 자연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산업 활동을 통해 이런 자연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자연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이런 자원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이
원래의 양만큼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들이 이런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은 공공재의 일종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즉,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이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공유지 비극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기후라는 자원을 망쳐버리고 있지만 안정된 기후라는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안정된 기후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안정된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공유지 비극이라는 이 원리는 가렛 하딘이라는 생태학자가 1968년에 쓴 논문에서 유래합니다. 그 후 수많은 사람이 공유지 비극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유지 비극이라는 논리는 경제학이 수백 년 동안 주장해온 인간의 합리성, 즉 이기적 행동을 가정할 때 매우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방안은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그 비극이 적용되는 분야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은 그 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정치학자가 1990년에 발표한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기념비적인 책에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했을 때 전 세계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오스트롬은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오스트롬은 정치학자였지만 생태경제학회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롬이 찾아낸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고 보통 공유자원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유자원이라고 불리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자원을 이용할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켜나간다면 그 자원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였던 오스트롬은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학교에 유학을 온 전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학생들을 활용합니다. 그녀는 워크숍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공유자원 관리에 성공해서 공유자원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서 공유자원 관리를 성공하게 되는 공통의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 사례들을 원리와 함께 책으로 엮은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안한 공유자원 관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자원을 이용할 규칙을 함께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었고 그 협약의 핵심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탄소 중립이 아닌가? 이것은 오스트롬이 말한 공유자원 이용 규칙의 일종이 아닌가? 그런데 왜 탄소 중립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이 강좌를 통해 제안할 기후변화 해결 방안은 탄소 중립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불어오는 태풍과 같습니다. 이미 발생한 태풍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를 탄소 중립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태풍이 불어와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기후가 변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후가 변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도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유지 비극의 원리와 공유자원 관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기후변화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기후변화가 발생해도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탄소 중립의 한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